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에 아들을 못 낳는다고 쫓겨난 며느리 김선영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를 차갑게 버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박도준, 제 전 남편의 재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웨딩홀 앞. 화려한 꽃장식으로 치장된 입구에는 박도준, 이미의 결혼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10년 만에 다시 본 그곳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날의 모욕도 상처도 그대로였습니다. 오후 2시 하객들이 예식장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정색 정장 재킷을 입은 저와 함께 똑같이 검정 수트를 차려입은 두 명의 남자아이가 예식장 정문 앞에 나타났어요. 김민준, 김민서, 제 쌍둥이 아들들이었습니다. 어머, 저 여자 누구야? 근데 저 애들 좀 봐. 신랑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네? 전처 아니야? 둘 사이에 애 없지 않았어?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와 민서는 정말로 박도준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었거든요. 같은 눈매, 같은 코, 똑같은 미소까지. 그 순간 신랑 가족석에서 누군가 크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순자, 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더군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급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아마 남편에게였겠죠.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예식장 안으로 걸어갔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봐요. 민서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엄마 손 꼭 잡고 있자. 10년.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곳에서 저는 마침내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박도준, 저를 아들 못 낳는 여자라며 차갑게 내쳤던 바로 그 남자와 드디어 마주하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와 박도준이 결혼한 지 8년이 되던 해였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 몇 년은 아직 신혼이니까라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의 눈총이 매서워졌죠. 애는 도대체 언제 들어서는 거야? 8년이나 됐는데.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왜 아이가 안 생기는지. 강남의 한 유명한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부부가 함께 검사 받으셔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라 저는 각종 검사를 받았어요. 나팔관 촬영, 호르몬 검사, 초음파, 정말 많은 검사들을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내분은 전혀 문제 없으세요. 아주 건강하십니다. 의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남편분은 정자 수치가 좀 낮으시네요. 흔히 무정자증이라고 하는데 자연 임신이 어려우니 시험관을 시도해 보는 게 좋겠어요. 그 순간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사실 안도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구나 라고요. 아내분이 건강하시니까 남편분 정자를 미리 채취해서 냉동 보관한 후 시술하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의사가 설명을 계속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이 얘기는 우리 어머니한테 하지 마. 왜? 그냥 말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미 그때부터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나왔는데? 검사 결과가 뭐야? 남편이 대답했어요. 선영이한테 좀 문제가 있대요.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는 제 눈을 피했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바치 씨를 못 받으면 그냥 갈아엎어야 하는 건데. 시어머니의 그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따졌어요. 왜 거짓말을 했어? 의사가 분명히 난 문제 없다고 했잖아. 시끄러워. 네가 멀쩡하면 뭐해? 어차피 애는 안 생기는 거 아니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도 사실은 말해야지. 시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내가 문제라고? 나 때문에 박씨 집안대를 못 이을 거라고? 그때 알았어요. 남편에게는 진실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하지만 시술은 받아야 했으니까. 남편은 병원에 가서 정자를 채취했어요. 냉동 보관을 위해서요.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알겠지? 남편이 저를 위협하듯 말했어요. 저는 그때 이미 눈치챘어야 했어요. 이 남자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체면을 위해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병원 검사를 받고 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은 저를 마치 병균 취급하듯 했고 시어머니의 눈총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죠. 시술 언제 받을 거야? 빨리 해야지. 시어머니가 계속 재촉했지만 남편은 자꾸 미뤘어요. 병원 예약을 잡았다가 취소하기를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시어머니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 계셨죠.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이 탁자 위로 서류 봉투를 던졌어요. 이혼하자. 그 한마디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8년 동안 애 하나 못 낳는 여자랑 뭘 더해? 우리 가문의 대를 끊게 만들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더군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나도 이제 한계다. 우리 도준이가 젊을 때 다른 여자 만나서 애라도 낳아야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서 저는 문제 없다고 했다고요. 또 그 소리야? 그럼 우리 아들이 문제라는 거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고 눈빛으로 애원했죠.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선영아, 그만해. 8년이면 충분했어. 넌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그래도 8년을 함께 살았는데, 8년 동안 그래서 뭘 했는데?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냈어요. 여기 사인해. 위자료는 안 받을 거지? 네가 할 일을 못한 건데 위자료까지 바라면 욕심이지. 저는 서류를 바라봤어요. 이미 남편 사인은 되어 있었더군요. 언제부터 이걸 준비한 거야? 한 달 전부터. 남편이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한 달 전이면 저희가 병원에서 검사받기 전이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저를 버릴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그제서야 모든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와 함께할 생각이 없었다는 걸. 시어머니가 다시 이혼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냈을 때 남편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난 애초에 너랑 애 낳을 생각 없었어. 이제 그만 나가.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8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남편은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생각하게 내버려두고 그걸 이유로 저를 버렸어요. 자신의 문제는 끝까지 숨긴 채로요. 사인 안 할 거야? 시어머니가 다시 재촉했어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김선영. 제 이름을 써 내려가면서 이게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 몇 개만 챙겨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그날 밤 집을 나온 후 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거든요. 갈 곳이라고는 정말 아무 데도 없었어요. 서울역 근처 고시원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핸드폰도 꺼놓고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옛날 직장 동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선영아,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 너 어디 있어? 그냥 잠깐 좀 혼자 있고 싶어서. 어쩐 일이야?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돌던데.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무슨 소문? 아니, 그냥 사람들이 너 못 본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 괜찮지? 그때 알았어요. 제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걸. 극단적 선택을 했다더라. 8년 동안 애 못 낳아서 쫓겨났는데 살아갈 이유가 있겠어? 동네에서는 이미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더군요. 남편은 아마 그 소문을 듣고도 찾아보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더 멀리 가기로 했어요. 충청도의 작은 시골 도시.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작은 원룸을 얻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한남병원 난임센터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혹시 박도준 씨 부인이신가요? 정자 냉동 보관 연장 문의로 전화드렸는데. 아, 네. 보관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연장하실 건가요? 아니면 폐기하실 건가요? 전화를 받는 제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선생님, 시술을 혹시 혼자 가서 받아도 되나요? 제가 물었을 때 간호사가 답했어요. 네. 아, 보호자 말씀이신가요? 남편분이 함께 안 오셔도 되긴 하는데 보통은 같이 오시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갈 순 없을 것 같아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일단 상담받으러 오실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복수하려고? 남편을 골탕 먹이려고?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 외로웠어요. 이 세상에 저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날 밤 좁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 뱃속에 생명이 자란다면 그 아이는 저를 버리지 않겠죠? 제가 그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표를 샀어요. 병원에 가기 위해서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 품에 안을 생명이 있다면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 테니까요. 누구의 아이가 아닌 오직 제 아이로 태어날 그 생명을 위해서라면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남병원에 간 날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시면서 말했어요. 김선영님, 냉동 정자 상태가 아주 좋네요. 시술 성공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사이가 좀 안 좋다고만 했어요. 이혼했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죠. 남편분 동의서는 지난번에 받아둔 게 있으니 다음 주에 시술 받으시죠. 첫 번째 시술은 실패했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세 번째 시술을 받고 2주 후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났을 때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드려요. 쌍둥이네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며 말했을 때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나도 기적인데 둘이라니. 하늘이 제 외로움을 아시고 2배로 채워주신 것 같았어요. 임신 기간 내내 저는 조용히 지냈어요. 배가 불러올 때마다 혼자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엄마가 평생 너희를 지켜줄게. 10개월 후 건강한 남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김민준, 김민서. 아이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세상 모든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작고 따뜻한 숨결이 제 가슴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이 아이들이 있는 한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정말 험했어요. 밤에 한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도 따라 울고 저는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못 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져도 행복했지만요. 민준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민서까지 같이 데리고 가야 하니까 새벽 3시 응급실에서 혼자 두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제 품에서 잠들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아빠는 어디 있어요? 유치원 운동의 날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왔는데 저희만 혼자 왔을 때 민서가 맑은 눈으로 물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아빠 역할도 할게. 우리 민서 달리기 1등 하는 거 보러 엄마가 왔잖아. 제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우리한테도 아빠 있어요? 민준이가 7살이 되던 해에 물었을 때는 목이 메어서 한참 대답을 못했어요. 아빠는 좀 멀리 계셔. 언제 와요? 글쎄, 아빠가 지금은 많이 바쁘셔서 더 걸릴 것 같아.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순수한 우리 아이들에게 잔혹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정말 그 사람을 쏙 빼닮아갔어요. 웃는 모습, 말하는 투, 심지어 잠들 때 손을 베고 자는 습관까지 모든 게 남편과 똑같았어요. 가끔 아이들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제 소중한 아이들에게서 보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아이들이 그 사람을 닮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는 엄마가 최고야. 엄마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해. 민준이와 민서가 제게 안기며 해맑게 말할 때마다 저는 다시 힘을 냈어요. 그래,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풍족하진 않았지만 우리 세 모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자랄수록 고민이 깊어졌어요. 엄마, 왜 우리는 김씨예요? 친구들은 다 아빠 성을 따른다는데. 민준이가 10살이 되면서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아빠 이름 적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써야 해요? 민서도 점점 궁금해하더군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에 있어요? 정말로 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거짓말로 넘어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엄마, 저 아빠 보고 싶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제게 안기며 말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친구들은 아빠가 축구도 가르쳐주고 놀이공원도 데려간다는데 우리 아빠는 왜 안 와요? 민서까지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볼 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밉더라도 이 아이들에게는 친아버지라는 걸, 아빠를 만날지 말지는 아이들이 자라서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제가 그 기회조차 빼앗을 권리는 없다는 걸요. 천륜은 천륜이니까요. 그날 밤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그래, 진실을 말해주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우리 곁에 없었는지. 아이들이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아이들이 정하는 거야.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만에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민준이와 민서를 데리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의 결혼 소식을 보게 되었어요. 박도준, 이미의 결혼식 초대장. 그 순간 10년 전 상처가 칼날처럼 되살아났어요. 사실 저는 이미애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임신 사실을 안 후에 고민이 많았을 때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의 아빠인데 알려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임신 7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용기를 내서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무실 앞에서 깜짝 놀랄 일을 보게 됐죠. 전 남편이 한 여자와 다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손까지 잡고 있더군요. 저는 급히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오빠, 우리 만난 지 벌써 몇 년째인데 결혼식은 언제 할 거야? 그 여자가 전 남편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곧 할 수 있어. 전 남편의 대답이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몇 년째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혼하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저는 바람 때문에 쫓겨난 거였어요. 아이 못 낳는다는 건 핑계였고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임신한 몸으로 홀로 서 있는 게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 후로는 연락할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근데 그 둘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혼하고 제가 사라진 후 박도준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 사람은 저와 이혼하고 2년 후부터 이미애와 공개적으로 동거를 시작했어요. 이미애는 정말 치밀한 여자였더군요. 애초에 남편의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간 것부터가 계획적이었어요. 젊고 예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사장인 남편에게 접근한 거죠. 그리고 제가 사라지고 몇 년이 지난 후 이미애가 임신 소식을 들고 왔어요. 오빠, 우리 아이 생겼대. 축하해. 남편은 당황했겠죠. 하지만 이미애는 이미 다 계획해놨더군요. 어머님, 이 초음파 사진 좀 보세요. 어머나, 정말 남자아이네. 시어머니는 손자라는 말에 눈이 뒤집혔어요. 저를 쫓아내고 그렇게 바라던 손자가 드디어 생겼으니까요. 이미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친자 확인 검사도 받아봤어요. 100% 도준 오빠 아들이에요. 그것도 조작된 서류였지만 시어머니는 의심할 생각도 안 했죠. 아들이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미의 편이 됐어요. 아이고, 이런 복덩어리가 왜 지금에야 온 거냐. 그때부터 도준과 이미애는 마치 정식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준에게는 다른 계산이 있었어요. 회사 지분과 부동산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계획이었죠.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완전히 믿으니까요. 이제 우리 아들이 커서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겠어. 도준의 속셈은 간단했어요. 정식으로 재혼해서 그 아들을 완전히 합법적인 상속자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결혼식 크게 해. 모든 사람들에게 내 새 가족을 자랑하고 싶어? 도준이 이미애에게 말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아들 못 낳는다며 쫓아내놓고 10년 뒤에는 다른 여자와 아들까지 얻어서 떳떳하게 재혼식을 올리려 했으니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에게 유산까지 다 물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도주는 병원에서 정자 수치가 거의 없다시피 했잖아요.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요. 그런데 이미애는 어떻게 임신이 된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모든 의문이 풀릴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예식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박도준을 봤어요. 10년 만에 다시 본 그 사람.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 손을 더 꽉 잡았죠. 남편은 저희를 본 순간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애들 좀 봐. 쌍둥이야? 어머나, 신랑이랑 똑같이 생겼어. 저 여자 누구지? 전처인가?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예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신부 대기실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이미애가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미애가 저와 아이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나가, 당장 나가라고.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여긴 내 결혼식이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다리가 떨렸지만 민준이와 민서를 보고 용기를 냈어요. 이 애들 좀 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 하객들이 더욱 가까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정말이네. 신랑 어렸을 때랑 똑같아. 쌍둥이인데 둘 다 신랑 판박이야. 시어머니가 급히 뛰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요.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어머니, 이 아이들 좀 보세요. 제가 민준이와 민서를 앞으로 살짝 밀어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보더니 입을 못 다물더라고요. 그때 민준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예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민서도 도준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빠, 왜 우리 안 보러 왔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에 하객들이 더욱 술렁였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네가 내 애를 낳아? 병원에서 당신 걸로 시험관 시술 받았어. 뭐, 뭔 소리야? 정자 냉동 보관했던 거 기억 안 나?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가 바스락거렸죠. 여기 다 있어. 채취 날짜, 보관 기록. 도준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미애가 소리를 질렀어요. 도준 오빠한테는 우리 아들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미애를 바라봤어요. 남편은 무정자증이라 병원에서 애 갖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연 임신이 된 거죠? 하객들이 더욱 흥미진진하게 지켜봤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드라마보다 재밌네. 신랑이 문제였다는 거야? 그때였어요. 갑자기 예식장 뒤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미애야, 이미애. 한 남자가 헉헉거리며 뛰어들어왔어요. 너 우리 민우 데리고 지금 시집이라도 가겠다는 거냐?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를 바라봤어요. 이미애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정우 씨, 당신이 어떻게 여길? 정우라는 남자가 숨을 헉헉거리며 소리쳤어요. 결혼식 한다고? 미쳤어? 우리 아들 두고? 그 순간 예식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남자 누구야? 그럼 신부가 바람핀 거야? 도준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오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이미애가 말을 더듬었어요. 정우가 더욱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뭘 설명할 건데? 돈 많은 남자 잡았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할 땐 언제고 지금 결혼까지 하시겠다? 제정신이야?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뭐라고? 그럼 우리 민우가 내 손주가 아니라는 거야? 당연하지. 민우는 내 아들이라고요. 이 여자가 당신네들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거짓말이야. 하객들이 더욱 흥분했어요. 어머나, 그럼 뭐야? 신부가 다른 남자아이를 신랑 아들이라고 속인 거야? 대박이다, 진짜. 이미애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내 아들인 줄 알고 키웠는데 친아빠가 따로 있다고? 무슨 소리를 더 들어볼까? 유전자 검사도 다 조작이었다는 거네.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가짜 손자를 키웠다는 거야? 이미애가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어. 사랑? 사람을 이렇게 기만해놓고 사랑? 시어머니가 이미애에게 다가가서 소리쳤어요. 이 나쁜 년아, 네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해. 그런 혼란 속에서 저는 민준이와 민서를 보호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무서워. 민서가 제 옷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는 이제 집에 가자.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식장을 나서려 했어요. 그때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선영아, 잠깐. 저는 뒤돌아봤어요. 남편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얘네가 정말 내 아들들이야? 유전자 검사해봐도 되겠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든지. 하지만
아이들이 무서워하니까 오늘은 이만 갈게. 그리고 저는 민준이와 민서와 함께 예식장을 나왔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저희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1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예식장을 나온 지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아, 나야. 목소리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받고 싶어. 제대로 된 병원에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갔어요. 검사실에서 도준을 다시 봤는데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도준이 아이들을 보더니 눈빛이 복잡해졌어요. 검사 결과는 당연히 99.99% 일치였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확실한 친자관계입니다. 도준이 결과지를 보더니 한참 말이 없었어요. 선영아, 미안하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도준의 말에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달라지는 건 없지. 다만 아이들이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선영아,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저희가 살고 있는 충청도까지 내려왔어요. 선영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시어머니가 말을 시작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렸어요. 어머니, 사과는 됐어요. 1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용서는? 용서요? 저는 웃었어요. 용서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아이들 때문에 관계를 아예 끊을 생각은 없어요. 민준이와 민서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정말 우리 할머니예요?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할머니야.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민서야. 이제부터는 민준이, 민서가 할머니, 아빠 보고 싶으면 언제든 만날 수는 있어. 엄마도 같이요? 아니, 엄마는 아니고. 왜요? 그건 민준이, 민서가 더 크면 엄마가 이야기해 줄게. 그날 시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선영아, 나도 안다. 내가 한 짓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그래도 아이들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후로 남편은 가끔 연락을 했어요. 양육비를 보내겠다고,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양육비는 필요 없어. 지금까지도 잘 키웠고, 앞으로도 내가 키울 거니까. 만나는 것도 아이들이 원할 때 내가 판단해서 허락할게. 10년 동안 없었던 아빠가 갑자기 아빠 노릇하겠다고 하면 아이들도 혼란스러울 거야. 그럼 언제쯤? 지금은 나도 확신할 수 없네. 그날 밤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랑 할머니 자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원하면 가끔 만날 수 있어. 하지만 갑자기 많이 만나면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하자.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지금이 좋아요. 아빠랑 할머니도 좋은데 엄마랑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은 순수하게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해 하는데 저는 아직도 10년 전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도준과 시어머니가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도 제가 홀로 감당했던 그 모든 밤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용서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이 마음도 정리될 날이 있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된 지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저희는 다시 충청도로 돌아가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가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요. 아이들 안부를 묻거나 만나고 싶다고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을 만나게 해줘요. 저는 빠지고 아이들만요.
시어머니도 가끔 오세요. 손주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할머니가 왔다고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거리를 두고 지켜봐요.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고 아빠니까. 제가 막을 이유는 없죠. 다만 저는 아직 함께 있기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물어봐요. 복수는 다 한 거야? 복수라. 사실 저는 복수를 하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거짓이 무너졌죠. 남편의 위선도, 이미애의 조작도, 시어머니의 편견도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그게 복수라면 복수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복수의 시원함이 아니라 그냥 담담함이에요. 민준이와 민서는 여전히 명랑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엄마, 오늘 아빠가 용돈 줬어. 민준이가 어느 날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많이 줬어? 응, 10,000원. 민서도 받았어. 민서가 뛰어와서 지폐를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로 뭐 사면 돼? 너희들이 받은 거니까 너희들이 정해.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괜찮더라고요.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어. 엄마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저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에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10년 전 그날 밤 집을 나올 때는 정말 막막했었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희망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키운 아이들이 있고 제가 일궈낸 삶이 있어요.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공간이 있고요. 그게 제가 얻은 진짜 성과일 수도 있겠어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한 메시지일 테니까요.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민서가 갑자기 물어봤거든요. 엄마, 우리 행복한 거야? 당연하지, 왜? 그냥 친구들이 부모님 둘 다 있어야 행복한 거라고 하더라고. 저는 민서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민서야, 행복은 몇 명이 있느냐가 아니라 서로 얼마나 사랑하느냐야. 우리는 셋이지만 정말 많이 사랑하잖아. 민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가 제일 행복해.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저는 대답해요. 글쎄요. 지금이 좋은데요. 굳이 바꿀 이유를 모르겠어요. 10년 전 저를 아들 못 낳는다고 버린 사람들. 지금은 진짜 아들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저와 민준이, 민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만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이어갈 거예요. 그게 제가 찾은 진짜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선영 씨의 용기 있는 선택과 10년간의 인내,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전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사연을 들으시고 싶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